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8월 2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지분 50% 취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에너지협회가 이 내용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언젠가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속도 조절론보다는 금리 인상 지속성에 조금 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은 뉴욕 증시가 다 같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급락의 배경에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예측치가 32%였었는데요. 무려 37.2%가 나왔어요. 엄청난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예측치를 뛰어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다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을 돌파해서 꺾이지 않고 추세를 계속 확장하는 그런 구간이 됐어요. 연말을 앞두고 벌써 이런 것들이 선물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유럽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전고점에 진입을 해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연말을 앞두고 이 고가를 뚫고 또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동안 유가의 흐름은 조정이 나오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것도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모습이 나오면 결국은 지수에 또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3%대 진입을 코앞에 또 두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 상단으로 계속 진입하려고 할수록 시장이 좀 조정권을 보이다가 3.2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된 시점이 지수 반등의 마디 가격 근처라는 거죠. 자, 최근에 저항대인 13,000 부근에 와서 찌글거렸는데 13,000 진입까지는 쇼커버 물량이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 내용들을 보면 쇼커버를 청산한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공매도 진입으로 예측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와 있습니다. 고점을 만들 때 갭을 동반했던 8월 10일자 갭상 구간이 있죠. 자, 이 갭상 구간을 지금 음봉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 갭을 동반해서 음봉이 또 나오면서 이 자리를 깨버린다 그러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섬골 반전형이라 그래서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그 지점 여기를 확인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고 나면 그것마저도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냥 찌글거리면서 메워주느냐, 아니면 한 방에 그냥 힘없이 개파락해가지고 무너지느냐,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1328원도 찍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 부담이 있는 데다가 그 적자폭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작년 4분기 때부터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랬죠. 자, 10년물부터 해서 장기물이 다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잠깐 회복되나 싶었더니 다시 또 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10년물이 3.310인데 20년, 30년, 50년이 3.273, 3.216, 3.170으로 전부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년물하고 역전은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것 뿐인데 장기물에 이렇게 채권 시장의 부진은 결국 우리 경기에 대한 미래에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요. 이것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환율이 계속 부담받고
그런데 그런 환율의 부담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예상 외의 충격을 크게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은 너무 크게 환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자리로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옥시덴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에너지협회가 옥시덴탈의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50%까지 보유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2019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에 100억 달러 투자했을 때만 해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옥시덴탈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려 배당금이 8%나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지분을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제는 50%까지 늘린다.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보고서를 보면 옥시덴탈의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는 16.92% 보유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보유 지분이 20.2%까지 증가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2019년에는 100억 달러 이미 투자했고요. 여기에 8% 배당. 그러니까 배당만 10년 받아도 원금의 80%는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투자는 크게 리스크가 없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보유지분을 늘린다. 앞으로 50%까지 늘린다. 여기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전부 다 차익 실현 차원에서 물량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블록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투자를 왜 워렌 버핏은 결정했을까? 천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세계화의 복마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열리고 분명히 방향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혼자서만 갈 수 없다. 기존의 에너지 사업과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발생한 노딱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망 쇼크 이게 충분히 해소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어쩌면 과거로 회귀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지인도 개인적으로는 세계화의 확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순간은 오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렇게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말이에요. 그리고 옥시덴탈은 2035년까지 탄소 포지 시설을 70개 건설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제로 오일을 만들겠다 이건데요. 이런 부분도 워렌 버핏은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TI가 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2025년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옥시덴탈의 모멘텀을 받게 하고 수급이 몰려서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나올 때만 대응하고 국내에서는 관련주라고 엮을 만한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탄소 포집 관련주들은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옥시덴탈의 최근 차트 흐름입니다. 워런 버핏 매직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아주 급하게 움직였어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유가가 조정이 깊게 나오니까 바닥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워런 버핏 관련된 재료가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 수반하고 9%대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제 고점에 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고공전투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이 난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를 노려서 저점에서만 항상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가로 계속 가면 고가에서 매집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수급이 또 마를 때 그때 천천히 매집하거나 아니면 블록딜을 통해서 할인해가지고 또 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흥분하지 말고 또 해외 주식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장중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정권에 나와서 65불대 초반이나 아니면 유가가 다시 또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요 하향 박스권에 있을 때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 고점을 다 돌파하고 조정이 또 깊게 나오는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고공전투의 저점에서 떨어져 있을 때만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 테마 형성했던 대성에너지가 있는데요. 앞전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멀미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적죠. 앞전에 다 물려있는 고통의 자리가 이제 반등하면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 장악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짧은 단타로만 끝내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그냥 수급이 말라서 떨어지게 되면 바닥권에서만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SE 마찬가지죠. 수급이 많이 형성됐던 고점 부분에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량 거래로 수급을 장악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장중 매매만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와서 바닥권에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후에 밈 주식들이 활개를 치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설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땐 워런 버핏을 평가절하하고 아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환호하고 조롱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모습보다는 왜 워런 버핏인지 최근에 버핏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단기간에 반짝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